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서비스 업종에 있는 강원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뭐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기업이죠.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호텔이라든지 콘도, 또 골프장 이런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주력은 카지노죠.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국내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뭐 사업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 뭐 최근의 흐름 자체는 좋지가 않았었죠. 카지노 취업 관련 비리라든지 또 그리고 어떤 정부의 성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의 어떤 그런 성향들이 현재 이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그렇게 좋을 만한 그런 그 흐름은 아니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요. 뭐 외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별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들이 출입하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그동안 어떤 그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흐름 정도는 가능해도 중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정말 가격 메리트만 제대로 생겨주면은 이런 기업들은 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역시 어떤 정말 그 기업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게 변하기는 또 어려운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정말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당분간은 어떤 지수의 흐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주가의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는 뭐 그냥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사실 뭐 그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자, 보시면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면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죠. 자, 재무정보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실까요?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던 뭐 그런 추세에서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추세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당분간은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역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길게 보면은 2015년이 고점이에요. 2015년 이후에 크게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장기 상승 이후에 흐름이 완전히 꺾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수가 가는데도 가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뭐 취업비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았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 흐름인데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지만은 주가의 어떤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이 크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때까지는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의 반등은 어떤 추세적인 그 흐름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기라기보다는 이제 중기적인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등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을 만들기에는 그동안 어떤 상승한 이런 폭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기업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할 만한 그런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은 뭐 꾸준하게 어떤 흐름을 좋은 괜찮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매력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역시 이게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어떤 투자라기보다는
중기적인 이런 짧은 반등 정도, 이 정도를 노리는 그 정도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벗어나는 그런 흐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보다 훨씬 약했죠. 이런 상태에서 지수가 꺾였을 때는 더 약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 뭐 지금 최근에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보다는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강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왜냐하면은 그동안 워낙 그 낙폭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 흐름이지 지수를 크게 뭐 거슬러서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하면은 충분히 외부인이나 기관이 접근을 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만한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수가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또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력이 없죠. 왜냐? 지금 자 중기적으로 보십시오. 25,000원대에서 34,000원대까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수가 꺾이게 되면은 같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종목이 낙폭이 워낙 컸을 때는 지수가 좀 꺾이더라도 다시 그냥 혼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힘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크게 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중기적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격 메리트가 제대로 발생을 하면은 접근을 해서 적당한 수익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생긴 정도의 가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원랜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장기 모멘텀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고요. 그리고 적당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다. 뭐 그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